잘 들리는 귀의 청력 상태가 완전히 정상이냐 아니면 좀 떨어져 있느냐. 만약 정상이라면 추천이 되겠고요. 잘 들리는 귀도 청력이 좀 떨어져 있다면 그 귀도 이제 보청을 할 수 있는 추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망가진 귀에 잘 들리지도 않으면서 이명이 커서 이로 인한 불편감이 심한 경우에는, 그리고 청력 손상이 이제 비교적 진행이 빠른 경우에는 망가진 귀 자체를 교정하는 이 추천이 됩니다. 네, 첫 번째 청력 재활은 특수한 형태의 보청기입니다. 이 보청기를 크로스 보청기라고 부르는데, 이 보청기는 일반인들이 아시고 계시는 이제 보청기와는 다른 것이, 편측성 난청 환자분들의 망가진 귀에는 보청기를 착용해도 전혀 소리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크로스 보청기는 보청기 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보청기가 아니고 들어오는 소리를 반대쪽 진짜 보청기로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이 망가진 귀 쪽이고, 이쪽이 정상 쪽 귀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망가진 귀 쪽에서 들어오는 이 신호를 이 보청기 같이 생긴 기계가 소리를 받아서, 이 기계는 망가진 귀 쪽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쪽 정상 귀 쪽으로 이 신호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상 귀 쪽에 착용하고 있는 보청기는 이 망가진 귀 쪽으로부터 들어온 신호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정상 귀 쪽으로 소리를 전달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망가진 귀 쪽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듣기 위해서는 이런 보청기가 없이는 고개를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기계를 착용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편안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소리라는 것이 머리를 막고 있어도 이 소리가 넘어오기 때문에 반대쪽 귀에서 들을 수가 있는데, 이 기계는 머리를 넘어서 들어오는 소리보다도 더 빨리, 그리고 더 크게 소리를 듣게 할 수 있는 신기술, 블루투스 무선 통신의 결과로 이런 보청기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크로스 보청기의 장점은 수술이 필요하지 않고요. 지금은 이제 이 잘 들리는 귀 쪽이, 지금은 잘 들리는데, 만약에 이쪽에 잘 들리는 귀 쪽에 청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이 정상 쪽 귀에 착용하는 기계는 보청기 성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이 소리를 증폭을 해서 들을 수 있어서 거의 정상인의 수준으로 듣게끔 할 수 있지만, 하나의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보시다시피 양측에 기계를 착용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청력 재활은 이식형 골전도 보청기가 되겠습니다. 이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생각하시면 되고, 즉 이제 수술적 치료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골전도가 되는 기계를 이제 머리뼈 안에 삽입을 해서 망가진 귀 쪽에서 소리가 전달이 되게 되면 이 기계가 진동을 하게 되고요. 이 진동이 바로 이제 골전도라는 과정을 통해 반대쪽 정상 귀에 신호를 보내서 정상 쪽 귀에서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러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머리뼈 안에 삽입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머리뼈가 생각보다 두껍고 머리뼈를 약간만 갈아내고 상당히 안전한 위치에 기계를 삽입하기 때문에 수술 후 부작용이나 합병증 같은 것은 이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골전도 보청기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비교적 안전한 부위에 이렇게 머리뼈를 약간만 갈아내고 기계를 수술적인 방법에 의해서 부착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삽입이 된 장치는 이쪽에서 소리가 들어오게 되면 이 골전도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반대쪽 귀로 소리를 전달하게 돼서 정상 귀에서 소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그 음질이 매우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이 골전도라는 과정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듣는 청각 경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소리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크로스 보청기의 경우는 정상적 귀에 듣는 소리가 보청기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와는 조금 다르게 보청기는 기계음이고 이 골전도 기계는 정상적인 청각 경로를 이용한다는 그 차이 때문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골전도 기계의 음질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 방법의 단점은 기계를 이제 수술적으로 삽입을 해야 된다는 것과 이 기계의 내부 장치에는 전원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하고 이제 소리를 받는 역할을 하는 밖에서 보이는 외부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외부 장치의 하나인데요. 이 외부 장치를 바깥에서 내부 장치와 결합을 해야만 이제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머리카락으로 완벽하게 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외부에서 보이는 장치가 있다는 점에서는 많은 분들이 좀 망설여 하시는 것을 진료실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망가진 쪽 귀의 신호를 반대편으로 보내서 정상 귀에서 듣는다는 원리는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이 같지만 하나는 비수술적인 방법인데에 비해서 양쪽의 기계를 착용해야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기계는 이제 한쪽에만 착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끝판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도 꽤 유명해진 인공와우 이식술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이게 위에 있는 두 가지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망가진 귀 자체에 인공 달팽이관을 이용해서 소리를 듣게 해준다는 것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편측성 난청 환자에서 그 먼저 인공와우 수술을 소개드리기 앞서서 환자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수술은 달팽이관만 망가져 있고 청신경은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청력이 0이 되고 난 다음에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청신경의 기능이 이제 살아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뭐 잔청이 한 5%라도 살아있다면 몰라도 아예 완전히 청력이 소실된 경우에는 난청 발생 후 10년 이내에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가장 먼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공와우 수술의 장점은 반대쪽 귀의 상태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청력이 교정된 이후에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 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점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끝판왕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의 가장 큰 장점은 만약 이제 망가진 귀에 이명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확실한 이명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명은 난청이 발생하면서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가 발생해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공와우로 교정을 해서 청신경이 전기 자극을 인공와우로부터 받게 되면 거의 모든 환자에게서 이명이 줄어들고 궁극적으로는 이명이 이제 소실되는 것을 임상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인공와우의 이식술에 그 단점도 있습니다. 이제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되고 말씀드린 이식형 골전도 보청기 시술에 비해서는 다소 이제 난이도가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합병증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러한 그 편측성 난청 환자에게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보험 적용이 이제 선별급여라고 해서 20%밖에 지원이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고가의 기계를 본인이 80%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을 하느냐는 환자분의 이제 선호도도 물론 있겠지만 잘 들리는 귀의 청력 상태가 완전히 정상이냐 아니면 좀 떨어져 있느냐. 만약 정상이라면
골전도 보청기가 추천이 되겠고요. 잘 들리는 귀도 청력이 조금 떨어져 있다면 그 귀도 이제 보청을 할 수 있는 크로스 보청기가 추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망가진 귀에 잘 들리지도 않으면서 이명이 커서 이로 인한 불편감이 심한 경우에는, 그리고 청력 손상이 이제 비교적 진행이 빠른 경우에는 망가진 귀 자체를 교정하는 인공화호 이식술이 추천이 됩니다. 이와 같이 환자분의 선호도 및 환자분의 청력 상태, 그리고 동반되는 증상의 유무에 따라서 이 세 가지 기본적인 방침을 두고 환자분과 치료진 간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청력 재활을 이제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편측성 난청 환자를 위한 청각 재활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